집이고 몇 명 없는데 꼭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솔직히 저 시작할 때는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경력은 끊겼고 아이는 키워야 하고 덜컥 큰돈 투자하기는 무섭고 이게 솔직한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럴 때 집에서 내 전공도 살리면서 비교적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홈스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작 전에 딱 하나 꼭 챙길 게 있어요. 바로 신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만 파는 김정화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수업을 하면서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교육청 신고와 사업자 등록은 뭐가 다른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까지 제가 싹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 저도 몇 명 없는데 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시작했었거든요. 15년 전쯤이니까 그때는 그래도 좀 넘어가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신고 없이 하면 큰일 납니다. 집에서 하는 미술 공부방은 개인과외 교습자라는 이름으로 관할교육지원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허가가 아니라 신고예요. 그래서 절차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운영하다가 만약에 적발이라도 되면 교습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가 있다고 해요.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섭잖아요. 벌금이 최대 1,000만 원, 그리고 징역까지 가능한 그런 법적 조항이 있으니까 몇 명 안 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하다가 치르는 값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크잖아요. 겁을 들이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몰라서 혹시라도 이런 일을 겪는 분이 없었으면 해서 방법은 이따 순서대로 다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 말고 천천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도 되게 헷갈렸거든요. 교육청 신고랑 사업자 등록 이게 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전혀 달라요. 이게 허가하는 장소도 다르고 그리고 순서가 있어요. 교육지원청의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가 첫 번째예요. 이게 수업을 해도 됩니다 라고 허가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 세무서에서 하는 게 사업자 등록입니다. 왜 우리 카드 결제 이렇게 받고 현금 영수증도 발행하고 부모님들 연말정산 이렇게 챙겨드리려면 필요한 게 바로 이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요즘 부모님들 다 아시겠지만 카드 결제 안 되면 등록 망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그냥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청 신고 먼저, 신고증 가지고 세무서 다음. 정리되셨죠? 여기선 이 순서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벌금 이야기는 아니에요. 신고는 그냥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게 내 일의 일종의 개업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거실 한켠 이렇게 교자상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냥 시작했을 때는 몰랐었는데 등록을 하고 보니까 나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집이지만 이렇게 종이 한 장인데도 이렇게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저희 파트너 원장님들 중에서도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렇게 신고 마치고 나면 똑같이 저처럼 그런 마음이 드시나 봐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쉽게 관두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공식적인 절차를 마치고 나면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우리도 달라집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정식으로 신고된 곳에 아이들을 보낸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고요.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정말 부부가 됐다는 그런 실감이 나는 것처럼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안 밟고의 차이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오래 해나갈 사람이라는 책임감이 생깁니다. 오래 하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개인과의 교습자 이거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겠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소중한 일의 시작, 개업식이다. 그럼 이제 개업식 준비물을 한번 챙겨볼까요? 교육지원청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준비물은 비슷합니다. 개인과의 교습자 신고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그리고 신분증 원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최종 학력 증명서 원본, 증명사진 2장이 기본 제출 서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고서하고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교육지원청에 이렇게 비치된 양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내려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역에 따라 세부 요구사항이 조금씩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가 준비되면 이제 관할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관련 부서에 가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접수하면 이제 그쪽에서 신고됐습니다 하고 연락이 오면 찾으러 가면 되는데요. 좀 복잡하시죠? 근데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꿀팁 한번 3가지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문 전에 꼭 전화부터 하세요. 내 관할 주소에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가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꼭 확인해 두면 2번 걸음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교습비 신고 기준을 확인하세요. 교습 시간과 교습비 계산 방식은 지역 기준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 전에 꼭 물어보고 계산을 하고 가시는 게 편합니다. 세 번째, 내 수업 운영안을 미리 정해 놔야 돼요. 일주일에 몇 회 수업을 할지, 한 회 수업 시간은 몇 시간을 할지, 월 교육비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결정하고 계산하고 현장에 가면 훨씬 수월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기 전에 전화 한 통 하고 요청받은 서류와 수업 운영안을 준비하면 됩니다. 요즘 금액 계산은 AI도 잘하니까 대략 계산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집에서 하는 미술 공부방도 교육지원청 신고가 의무이고 모르면 최대 1천만 원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벌금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내 일의 중요한 시작이니 개업식이라는 마음으로 신고하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의 차이가 공부방의 수명을 바꾸더라고요. 자, 개업식이 끝났으면 그 다음 궁금한 건 창업 비용이잖아요. 인터넷 찾아보면 4,500이라는 글도 있고 뭐 1억이 넘는다는 글도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거품 싹 걷어내고 제가 한번 계산해 드릴게요. 미술만 19년 팠더니 이제 나눠드릴 게 참 많아졌어요. 오늘 말씀드린 신고 준비물이랑 교육지원청 확인 내용 체크리스트로 정리해서 고정 댓글에 걸어둘게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마지막엔 관할 교육지원청에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해 두고 가시는 날 그대로 한번 따라 하시면 됩니다. 미술만 열심히 파는 김정아 원장이었습니다.